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국이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강수는 장미애가 내뱉은 진심 어린 고백을 들었음에도 마음 한켠이 꺼림칙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누구의 품에서도 편안히 쉬지 못했던 그 공허함은 이제와 장미애의 눈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메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오강수는 독고타게 폭언과 장미애의 애원 사이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간신히 삼켰으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오강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온 오범수를 보자마자 눈길을 피했습니다. 오범수는 동생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수야, 너 왜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어? 왜 형한테조차 숨겼어? 오강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가가 떨렸습니다. 형이 알면 뭐해? 다 같이 힘들기만 하지. 그 말 끝에 오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동생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오강수는 형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아온 오강수의 울음은 깊고 묵직했습니다. 한편 술도가 뒤뜰에선 공주실이 마광숙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낮에 박정숙 여사와 벌인 언쟁을 떠올리며 이가 갈렸습니다. 광수가 엄마는 너한테 늘 든든한 기둥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그런데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박정숙 그 여사? 이번엔 내가 끝장 보고 만다. 마광숙은 공주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엔 오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정숙 여사는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은 일찍 퇴근하게. 내가 자네랑 손주들에게 꼭 해둘 말이 있으니. 한동석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박정숙 여사가 다시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나영은은 한이를 몰래 보기 위해 술도가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나영은은 술도가 앞에서 한이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독고세리를 본 순간 속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독고세리는 한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는 아주머니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우리 한이 예쁘죠? 정말 착한 아기예요. 그 모습을 룸미러로 바라보던 나영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창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숨죽여 울부짖었습니다. 내 딸을 데리고 엄마 놀이를 한다고. 저 계집애가 내 딸 엄마 자리를 빼앗아. 두고 보자. 감히. 나영은의 발끝이 자동차 페달을 무섭게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저 흰빛으로 굳어갔습니다. 화광. 한편 저녁 식사를 하는 오천수와 문미순. 레스토랑에서 오천수가 문미순을 위해 준비한 반지 서프라이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문미순은 케이크 속에서 반지를 발견하고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수씨. 오천수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문미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손끝엔 그동안 이겨낸 두 사람의 기나긴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과 공주실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오천수의 프로포즈 이야기를 듣고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범수는 빙긋 웃으며 동생 오강수의 등을 툭툭 쳤습니다. 그러나 오강수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장미애와 독고탁의 그림자가 짙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동석은 회의실에 앉아 박정숙 여사가 전해준 의문의 서류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마광숙의 과거 술도가 경영적자 시절 급한 빚을 막기 위해 담보로 잡혔던 가짜 채권 문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서류를 읽으며 이마에 핏줄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들이밀고 내게 마광숙을 버리라고. 여사님 끝까지 내 아이들 명분을 내세워 결국 복수하고야 말 작정이었군. 술도가 공장에선 마광숙이 기계 밑을 점검하던 중 한동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으려다 손이 미끄러져 기계 스위치를 건드렸고 그 순간 어두운 철관 속에서 가스가 새어나왔습니다. 쉬익하는 기이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증기가 마광숙의 팔을 스쳤습니다. 꺄! 마광숙은 눈앞이 아득해지며 철판 위로 쓰러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광숙씨, 광숙씨, 대답 좀 해봐요. 광숙씨.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실려간 병원 응급실 복도엔 공주실이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오강수를 달래며 수술실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오강수는 형의 팔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우리 형수님 어떡해? 강수가 울면서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이 집안 지켜. 형들 믿어. 그리고 한동석은 박정숙 여사가 있는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는 장모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장모님, 이번엔 못 참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의연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디 해보시지. 내 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게. 그녀의 등 뒤로 강소연이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강소연의 손엔 또 다른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소연 씨, 계획대로 하세요. 강소연은 얄밉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 복수니까요. 그 시각 병원 복도 오강수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울렸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장미애였습니다. 오강수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수야, 엄마야. 오강수는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뭐리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끝엔 이 집안의 모든 피로와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싸움은 더욱 거세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서서히 비극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날 밤, 술도가 안채는 불 꺼진 듯 고요했으나 그 고요함 속에서 오강수는 형 오범수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범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숨지 않을 거야. 엄마도 신라주도 회장님도 더는 내 삶을 함부로 쥐고 흔들게 안 둬. 오범수는 동생의 결심이 가슴 아프면서도 어쩌면 오래 기다렸던 성장이자 단절임을 알았습니다. 강수야, 형이 내 옆에 있을게. 세상 누구보다 널 잘 아니까. 이번엔 형이 다 막아낼 거야. 같은 시각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은 공주실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광수가 너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둘밖에 없지 않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 넌 살아야 한다. 문득 그 곁으로 다가온 이는 한동석이었습니다. 공주실은 고개를 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회장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껏 못해준 거 이제서야 조금 해보려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한동석은 그 손을 다정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광숙 씨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깨어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한동석의 눈가엔 참아온 눈물이 맺혔습니다. 광숙 씨. 그리고 동석은 마광숙이 깨어나면 행복한 웃음만 주기 위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박정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박정숙 여사 앞에 서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젠 사위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마광숙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광숙 씨 인정해주세요. 박정숙 여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회장, 내가 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줄 아나? 그 여자는 내 딸 민서의 빈자리를 채우려 드는 게 아니야. 내 손주들을 내 피부치를 뺏어가려는 여자니까. 한동석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박정숙 여사에게는 더 이상 이성도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시각 나영은은 한이를 만나기 위해 또다시 술도가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모성애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술도가 담장 너머로 한이의 방을 바라보다 결국 그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이가 잠들어 있는 작은 침대 곁에 앉은 나영은은 한이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한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 문틈이 열리며 독고세리가 들어왔습니다. 독고세리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죠? 나영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딸 옆에 있어. 한이는 내 딸이야. 세리는 한 발짝 다가서며 나영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한이는 제가 지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아이 인생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두 여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나영은의 집착과 세리의 결의가 그 방 안의 공기를 잿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오천수는 문미순을 집에 바래다 주고 돌아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자. 오천수는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소연아, 내 말대로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다. 영주도 미순도 내가 다 지킨다. 그리고 술도가 기계실에서는 공주실이 고장난 기계 앞에 서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딸을 살려내려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 내 딸 살릴 수 있다면 이번엔 나도 물불 안 가린다. 그 시각 병원 복도 끝에선 한동석과 오범수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엔 이미 같은 목표가 스며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이 여자들, 우리 아이들 희생시키지 맙시다.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은 핸드폰을 꺼내 LX 호텔 이사회 긴급 소집 메시지를 전 임원에게 보냈습니다. 이젠 숨길 것도 막을 것도 없습니다. 모두 드러내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경보음 하나가 모두의 심장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우르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공주실은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잔혹할 정도로 무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광숙 그녀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박정숙 여사의 복수는 끝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